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5편 용머리가 보이는 언덕에서. 연화도 첫 방문. 전설과 현실의 경계. 다음 날 아침, 잔잔한 바다 위로 작은 어선 한 척이 연화도를 향해 나아갔다. 아버지 양준기가 배를 운전하고 은주와 운학이 나란히 앉아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보이는 게 연화도예요. 은주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운학은 망원경을 들고 섬을 자세히 관찰했다. 정말 연꽃 모양이네. 섬 전체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연꽃 같아. 그래서 연화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렇죠? 그렇지.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어. 특별한 섬이라고들 하지. 특별하다는 게. 아버지는 배를 몰다가 연화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말로 하기는 그런데 그냥 느낌이 달라. 다른 섬들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있어. 배가 우도와 반화도를 지나자 이내 연화도 포구가 나타났다. 부두에 닿자 운학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내렸다. 안에는 각종 조사 장비와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은주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안전하게 왔네. 저희도 구경할 겸 따라갈게요. 괜찮죠? 물론이지. 오히려 고마워. 세 사람은 부두에서 시작해 섬의 중앙부로 향했다. 운학은 걸으면서 계속 바위들을 관찰하고 때로는 멈춰서 사진을 찍었다. 이 바위들 정말 신기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다른 화산섬과는 구성이 달라. 어떻게 다른데요? 보통 화산섬은 현무암이 주성분인데 여기는 특이한 광물이 섞여 있어. 마치 다른 곳에서 온 돌들이 합쳐진 것 같아. 은주는 발밑의 돌들을 유심히 바라봤다. 정말로 평범한 돌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햇빛에 반사되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저씨, 이 돌들이 언제쯤 만들어진 거예요? 지질학적으로는 수백만 년 전이겠지만 이상해. 이론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연화봉 중턱에 이르자 작은 암자의 흔적이 보였다. 보더감이라는 낡은 표지판이 비스듬히 서 있었다. 여기가 보더감이에요. 은주가 말했다. 예전에 스님들이 수행하던 곳이래요. 운학은 암자터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위치가 정말 좋네. 용머리 해안이 한눈에 보이고 암자터에서 바라본 용머리 해안은 장관이었다. 기암 괴석들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파도가 부서지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다. 저기 바위들이 용머리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에요. 은주가 설명했다. 정말 용 같네. 그런데 운학이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 바위 배열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맞나?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규칙적이야.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 같아.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섬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그래서 고승들이 수행하러 왔다고 하지요. 운학은 카메라로 용머리 해안을 촬영하며 말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어렵지만 분명히 특별한 뭔가가 있어.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암자터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은주가 아침에 준비한 주먹밥과 반찬이었다. 은주야, 너는 이 섬에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니? 운학이 물었다.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마음이 고요해져요. 욕지도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어떻게 다른데? 욕지도는 활기찬 느낌이라면 여기는 깊은 느낌이에요. 마치 오래된 이야기들이 바위 속에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이야기? 네. 옛날에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운학은 은주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과학자인 자신도 이 섬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혹시 이 섬에 대한 전설 같은 걸 알고 있니? 아버지가 대답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큰 스님이 이곳에서 수행했다는. 큰 스님이요? 사명대사라고.
외구와 싸우다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해요. 그분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전설이 있지요. 은주는 갑자기 가슴이 뛰었다. 사명대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분이 정말 여기 계셨을까요? 전설이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섬 사람들은 모두 믿고 있어요. 운학이 말했다. 전설이든 역사든 이곳에는 분명히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 과학으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 오후에는 섬의 다른 지역을 둘러봤다. 해안가의 기암 괴석들을 구경하고 작은 해변에서 특이한 돌들을 수집했다. 운학은 계속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다. 이 섬은 정말 신비로워. 지질학적으로도 특이하고 생태학적으로도 독특해. 마치 다른 곳과는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것 같아. 다른 법칙이요? 여기 식물들을 봐. 다른 섬에서는 자라지 않는 종들이 있어. 그리고 바위의 풍화 정도도 이상해. 이론상으로는 더 많이 부서져야 하는데. 은주는 운학의 말을 들으며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정말로 이곳은 특별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단순히 지질학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해질 무렵 세 사람은 다시 암자터로 돌아왔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용머리 해안의 바위들이 실제 용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정말 아름답네. 운학이 감탄했다. 저기서 사명대사님이 수행하셨을까요? 은주가 중얼거렸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는데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함께 왔다. 연꽃 향기 같기도 하고 향불 냄새 같기도 했다. 무슨 냄새지?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저도 느꼈어요. 은주가 말했다. 운학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신기해. 이 섬에는 절도 없는데. 은주는 갑자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스쳐갔다. 큰 체구의 스님이 이곳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스님의 얼굴은 자비롭지만 어디인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주야, 괜찮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뭔가 본 것 같아서요. 뭘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꿈 같기도 하고. 운학이 말했다. 이 섬에는 정말 특별한 뭔가가 있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어. 해가 완전히 지자 세 사람은 배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배 위에서 은주는 계속 연화도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섬의 실루엣이 뚜렷했고 마치 섬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저씨, 또 오실 거예요? 물론이지. 이 섬은 더 깊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 너도 같이 가겠니? 네, 꼭요. 그날 밤 은주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연화도의 암자터에서 큰 스님이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꿈이었다. 스님은 말했다. 때가 되면 다시 만나자. 은주는 꿈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연화도가 있는 방향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것이 별빛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사명대사님.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지 신기했다. 다음 날 아침, 운학은 떠나면서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 섬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저요? 응. 내년 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있어. 아마도 어쩌면 너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운학이 떠난 후에도 은주는 계속 연화도를 생각했다. 그 신비로운 섬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들, 그리고 꿈에서 만난 스님.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은주는 왠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 큰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